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6월 17일, 한국 시간 6월 18일, 해달의 김치의 해달의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주요 뉴스는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최종 통과된 사안이랑 SEC에서 하나리 H바 현물 ETF 상장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한 오리진 에어드랍, 헤데라 김치 스코어보드 리더보드 현황과 그다음에 소스 스왑 리브랜딩한 스냅샷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금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글로벌 디지털 화폐 질서에 있는 미국의 방향성을 공식 선언한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enius Act란 무엇이냐 하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Operation for U.S. Stablecoin Act라고 해서 어, 스테이블코인 최초의 종합 연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어, 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에 1대1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 그리고 결제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별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예금도 아니며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 예금 보험이 FDIC라는 예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 예금 보험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된다고 하고 발행사는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명시 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은행과 신탁회사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관만 발행하고 100%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준비금이 필수이며 매일 준비금 공개 그리고 외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 위에서 언급한 100% 준비금 외부 감사를 바탕으로 연준 또는 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요.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의 의무를 포함해서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빅테크에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메타, 아마존, 구글 등 대기업이지만 비국민권인 기업들은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이제 통화 주권을 민간이 과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그리고 일곱 번째, 해외 발행사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미국 내 은행 면허나 특별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기술 유연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어, 발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한 발행 및 결제를 허용하고 규제와 기술 혁신의 공존을 목표로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법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헤데라의 기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금융기관의 협업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곳에서 직접 발행을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그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체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 이 특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은행과 협업을 한다든지 또는 블록체인 회사와 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인가받은 기관만 발행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기업들과의 그들과의 협업 가능한 어, 은행 그리고 신탁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기회가 훨씬 커지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헤데라뿐만이 아니고 헤데라와 여러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블록체인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기회 자체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HTS 헤데라 토큰 서비스 기반의 토큰 발행 역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확장성이 생기는 강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결제 연동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헤데라의 우리 또 장점으로 고성능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런 협업을 할 때 자동화된 결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주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인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기준을 통해서 규제와 투명성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규제 투명성 전략을 재정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헤데라 위에서 만일 인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싶은 프로젝트에게도 들이 많다면 그 프로젝트들도 명확한 기준 내에서 확장 가능한 모델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현재 이 미국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인제 다음에 어 대기 중에 있는 법안인데요. 이 클래리티 액트가 어 지니어스 액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기틀을 인제 가졌다면 어 최근에 하원 농림부였나요? 농업부였나요? 거기에서 인제 통과를 했고요. 이제 곧 하원, 상원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원 표결에 남아 있는 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것은 좀 더 인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다양한 인제 디지털 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를 명확하게 해 주는 법안입니다. 특징으로는 SEC와 CFTC의 관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요. 인제 2차 시장 보호, 그다음에 다오와 인제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 또 헤데라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일, 네, 금일이 아니고 6월 10 일입니다. SEC에서 인제 6월 10 일에 그 캐나리 H바 현물 ETF 승인을 연기했죠. 연기했는데 그날 그 SEC에서 연기함과 동시에 이 캐나리 H바 현물 ETF의 상장 심사를 시작했다는 서류가 공 페더럴 레지스터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EC 심사 절차라는 것은 어 그 헤데라 ETF가 인제 헤데라 기반의 기초 자산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인제 규제된 증권 시장 내에서 이제 H바를 투자할 수 있는 설계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 절차라는 것은 어 이 즉시 승인하거나 인제 ETF가 인제 서류가 승인 들어오게 되면 인제 SEC는 이 즉시 승인을 하거나 심사 절차 개시를 해야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심사 절차라는 proceeding 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시가 됐죠. 이거는 인제 거절이나 단순한 뭔가 '연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제 법적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필수 이 필터링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제 정규 검토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어 일단 SEC가 인제 이 헤데라 H바 ETF에 대한 것을 단순히 인제 기각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ETF가 인제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인제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되니까 중요하고요. 또 인제 미국 금융 규제 안에서 검토되는 자산이 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으로는
어 7월 7 일에 이 의견 제출을 받는 거를 마감하고 7월 20 일에 21 일까지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아서 마감한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2차 승인 예정일인 9월 9일 전까지 승인 또는 어 연기가 결정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일은 원래 2025년 11월 8 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한 오리진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헤데라 김치 스쿼드 가 현재 2025년 6월 17일 기준으로 2 위에 발송됐습니다. 우선 개인이 하는 스쿼드인데 2 위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한국 분들이 노래가 많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스 수업의 브랜드 리뉴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뉴얼을 과 함께 소스 수업 자체 앱도 출시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가 금일 헤데라 뉴스였고요. 끝으로 리프레시된 소스 수업 스냅샷 영상과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